매출액, 매출 원가의 연습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 상사에 다음과 같이 상품을 매출했습니다. 대금은 약소금으로 100만원 받고 잔액은 외상. 일단 수익 잡을게요. 상품 매출 잡고 금액은 170만원짜리 돈을 받는데 약소금 만기 1년 이내짜리 100만원 받았으니까 차변에 받으름 거래처 걸고 100만원 잔액은 외상 매출금 5일 상사 플러스키 누르고 복사 받으면 되겠네요. 두 번째, 진위 상사에 상품 500만원을 판매합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 500. 대금 중에 250은 외상으로 하고, 외상 매출금 진위 250. 나머지는 동전 발행 약소금 받으름이란 얘기네요. 세 번째, 서삼상사의 상품 92만원을 외상으로 판매합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 92만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서삼. 그리고 당점은 나예요. 동점은 상대방이고, 내가 부담하는 운반비가 현금으로 별도로 나갔어요.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비는 그냥 운반비인 거예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5,000원. 차변에 운반비.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인데 이렇게 전표를 두 개로 끊으면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니까 전표 번호를 붙일게요. 번호 수정 눌러가지고 숫자 1번 눌러서 한 전표가 되도록 할게요. 다시 컷은 못 들어가도록 번호 수정 누를게요. 그럼 이제 한 전표가 되는 거죠. 네 번째 문제, 무사상사에 상품 350만원을 매출합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 350. 돈 받을게요. 대금 중 50만원은 약소금 받았어요. 만기가 내년 12월 18일이라고 해서 날짜는 여기서부터 세는 게 아니에요. 1년이 넘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따지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으니까 받으름이라고 하고 무사 금액은 50만원 그리고 잔액은 외상 매출금 무사 그리고 끝내려고 보니까 당사 부담 운반비가 현금으로 나가네요. 아까처럼 똑같이 차변의 운반비 또는 뭐 현금 먼저 빼시고 금액은 5만원 대변의 현금 하고 전표 번호를 붙여버릴게요. 1번 다시 누르시고 다섯 번째 문제 봅시다. 광호 상사의 상품을 100만원은 판매하고 상품 매출 수익 찾고요. 금액은 100만원 돈 받는데 미리 받은 계약금을 빼고 계약금이 뭐로 잡혀 있겠어요? 선수금이겠지. 광호 미리 받은 계약금 20만원 빼고 나머지는 동사 발행 어음 만기가 없으면 다 단기라고 하시라고 그랬어요. 받으러음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복사 받고 여섯 번째, 거래처 청육상사의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대금, 즉 외상 매출금이라는 얘기고 회수합니다. 약정 기일보다 빠르게 회수해서 2%를 할인해주고 보통 예금 통장으로 받아요. 자, 외상 매출금 없앨게요. 청육상사 금액은 200. 아무 일이 없으면 돈을 다 받을 텐데 보통 예금 통장에 2% 할인해주죠. 이게 매출 할인이죠. 매출 할인인데 상품 매출이니까 상품 매출 밑에 있는 할인 번호 또는 여기 상품 매출로 써 있는 거 금액은 2% 2는 4만원 나머지가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옵니다. 일곱 번째, 처칠 상사의 상품을 매출하면서 발생한 외상 매출금 300만원이 빨리 회수돼서 2%를 할인시킨 금액이 통장에 들어와요. 똑같은 얘기네요. 외상 매출금
처칠 걸어서 빼고 금액은 300. 외상 매출금 상품 매출의 밑에 있는 번호, 상품 매출이 401번이니까 그 두 번째 아래에 있는 403번. 금액은 2, 3은 6, 6만원.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 판매비와 관리비 연수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10월분 직원급여를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에서 지급한대요. 차변의 급여. 예수금에서 이제 봤던 형태죠. 급여는 3명 다 합쳐서 300. 그리고 걷어놓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산하기 싫으면 보통예금을 먼저 뺄게요. 금액은 2939500. 걷어놓는 돈은 예수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65,500원. 두 번째, 10월 30일 영업직 종업원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10월분 급여를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준대요. 화면을 살짝 올릴게요. 날짜는 30일자, 차변의 급여 2명 합쳐서 600. 걷어놓는 돈은 예수금 22만원. 나머지는 현금 줬다고 그랬죠? 5780. 3번 사원 김성실의 결혼 축하금을 현금으로 줍니다. 대변의 현금 3만. 직원이죠.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네 번째, 무사상사로부터 종업원에게 지급할 선물을 사옵니다. 그리고 반은 현금, 반은 외상. 종업원에게 줄 거죠. 복리후생비라고 하고 금액은 240만원인데 반은 현금 줬고 120.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상거래 아니죠. 미지급금, 무사. 다섯 번째, 광호상사에서 영업직원 회식을 하고 회식비가 외상이야. 영업직원 회식이니까 복리후생비 금액은 30만원 외상이죠.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 광호. 6일자 사무실 직원 야근식 때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10만원 대변의 현금. 이런 거 이제 눈에 보이면 출금전표 쓰셔도 되겠죠. 시험 보실 때는. 일곱 번째, 직원 자녀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고 현금 줍니다. 출금전표 한번 써볼까요? 직원 자녀에게 줄 거죠. 복리후생비 30만원.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할 수도 있겠네요. 너무 간단한 것들은. 8번, 종업원 유니폼을 구입합니다. 전액 비용 처리할 것, 차변의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지금 문제는 복리후생비에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종류별로 다 묶어놨으니까 한번 보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네요. 30만원 돈을 나중에 줘요. 상거래 아니죠. 미지급금 용팔. 여기까지가 이제 복리후생비예요. 그 다음에 9번째, 종업원 시내 출장비가 나가요. 출금전표 한번 써볼게요. 여비교통비라고 합니다. 금액은 45,000원. 10번, 본사 영업부 부장 국외 출장 위에 항공료가 나가요. 이런 것들을 여비교통비라고 합니다. 1880 플러스 카드 결제했죠. 미지급금 삼성카드. 여기까지가 여비교통비네요. 11일자 거래처 사장과 저녁 식사를 했어요. 접대비라고 합니다. 금액 10만원. 카드로 결제했죠. 미지급금 삼성카드. 카드 결제일은, 신용카드 결제일은 이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다는 얘기니까 그건 뭐 특별하게 회계 처리하라는 말이 없으면 안 하시면 되겠죠. 나중에 이제 10월 31일 날 통장에서 결제가 되면 미지급금 없애고 보통예금 빠져나가시면 되겠네요. 12일자 거래처 대표이사의 모친 조의금으로 현금으로 전달합니다. 출금 좀 쓸게요. 접대비라고 합니다. 금액은 10만원. 13일자 추석을 맞이해서 매출처용 선물과 종업원용 선물을 현금으로 삽니다. 이런 것들은 출금전표 2개 끊으면 안 돼요. 그냥 묶어서 해야 돼. 하나가 되도록. 매출처용은 접대비 100만원, 종업원용은 복리후생비 50만원. 묶어서 현금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따로 했다고 틀린 건 아닌데 하나의 문제는 한 점표가 되도록 하는 게 채점인 사람이 매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매니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냥 하나로 묶으시는 게 좋겠어요. 14번 거래처 직원과 거래처 직원과의 식대가 카드로 결제해요. 접대비란 얘기네요. 금액 55,000원, 카드 미지급금, 삼성카드. 그 다음에 15일자, 거래처 영업부 사원 결혼축의금. 직원이면 복리후생비인데 거래처 영업부 사원이니까 접대비라고 하셔야 되겠네. 출금전표 쓸게요. 접대비 10만원. 16번 동네 우체국에서 업무서류 등기우편료를 등기우편 발송하고 우편료가 현금 나갔어요. 통신비라고 합니다. 금액 3만원. 17일자 전화요금은 10월분이 현금으로 납부해요. 통신비라고 합니다. 5만원. 18번 인터넷 통신요금이 보통예금에서 나가요. 통신비겠죠. 금액 5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19번째 업무용 핸드폰 통화요금을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했다는 얘기는 현금이 나간다는 얘기네요. 출금전표 또는 뭐 차변의 통신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하셔도 되고 5만원. 20일날 수도요금 54,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한대요. 출금전표 이런 거 수도광열비라고 합니다. 금액 54,000원. 21번 사무실 난방 유류를 구입합니다. 유류대금은 월 말에 외상거래죠. 수도광열비 차변에 8만원 돈 나중에 주니까 상거래 아니죠. 미지급금 거래처 걸고 5일. 22일자 상공회의소 회비를 현금으로 낸대요.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합니다. 세금과 공과. 23번 회사 보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현금으로 나가네요.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합니다. 24일날 사무실 건물의 임차료가 현금으로 나가네요. 임차료라고 합니다. 임차료. 800번 때만 사용합니다. 20만원. 25번 점포 임차료 40만원을 현금으로 송금하는데 송금 수수료가 한꺼번에 나가네요. 그러면 임차료는 임차료 쓰고 40만원. 그 다음에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쓰고 1,000원 묶어서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40만 1,000원. 26번 매장 10월 임차료 매월 26일인 오늘 30만원이 지금 약정이 돼 있는데 자금 사정이 악화돼서 못 줬어요. 못 줬어도 임차료는 생기는 겁니다. 발생을 했으니까 30만원. 못 줬죠? 미지급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거래처가 없네요. 걸어주고 싶은데 그러면 못 거는 거지. 27번 상품 판매 계약에 따른 계약 이행 보증보험을 대한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를 현금으로 줍니다. 출금전표 보험료라고 합니다. 비용 처리하라고 그랬죠? 보험료. 비용 처리하라는 말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결산 때 가보면 기간 미경과모를 대체하는 분계는 뒤에서 배우게 되니까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비용 처리. 28번 볼게요. 천안화재보험에다가 자동차 보험을 들었어요. 현금으로 전액 비용 처리하십시오. 보험료. 29번 차량 1개월 정기 주차료가 현금으로 나가네요. 차량 유지비라고 합니다. 10만원. 30일자 업무용 자동차 엔진 오일을 교환했어요. 차량 유지비라고 합니다. 11월 1일자 볼게요.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서 회사 업무용 화물차에 주유를 했어요. 기름 넣었죠. 차량 유지비라고 합니다. 4만원. 2일자
거래처 서산상사에 상품 견본을 택배로 발송하면서 택배비가 나가요. 물건을 파는 과정, 또 견본을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는 그냥 운반비인 거예요. 운반비 금액 만원. 3일 통신 판매로 인한 택배비가 나갔네요. 운반비라고 합니다. 4일 업무용 양식지 인쇄대금이 현금으로 나갔어요. 도서인쇄비라고 합니다. 11월 5일자 본사 영업부에서 구독하는 월간지와 신문대금이 국민은행에 현금으로 냈네요. 이걸 도서인쇄비라고 합니다. 35,000원. 뭐가 도서인쇄비인지만 보시면 되겠죠. 무슨 이론이 있는 게 아니니까. 6일자 경영전략 관련된 서적을 교보문고에서 사고 현금 줬네요. 도서인쇄비라고 합니다. 7일자 사무용 소모품을 샀습니다. 대금은 월말에 주는데 소모품 B로 처리하시래요. 소모품 B. 자산 처리하면 소모품. 대변에 월말에 나중에 주죠. 미지급금. 상거래 아니니까 거래처 걸고. 8일자 복사지와 토너 등 소모품을 샀는데 대금은 외상. 구입 시 비용 처리하십시오. 소모품 B 처리하란 얘기고 금액은 65만원.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용팔. 11월 9일날 장부 기장을 의뢰하고 세무사 사무소에다가 기장료를 줍니다. 통장에서 돈 나갔죠. 이런 거 보고 지급 수수료라고 합니다. 아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수수료 비용 20만원. 대금은 보통예금. 10일자 신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서 한겨레 신문에 광고를 게재합니다. 광고비가 당좌예금 통장에서 나가네요. 광고 선전비 금액 25만원. 대변에 당좌예금의 감소. 11일 아침일보에 회사 광고를 하고 광고료가 현금으로 나가네요. 광고 선전비 90만원. 12일자 대리점 모집을 위한 광고용품을 제작하고 제작비가 현금으로 나가네요. 광고 선전비라고 합니다. 13일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회사 홍보용 볼펜을 현금으로 사옵니다. 광고 선전비란 얘기입니다. 14일자 광고용 전단을 인쇄해서 배포하고 인쇄대금이 현금으로 나갑니다. 출금전표 광고 선전비라고 합니다. 영업의 수익과 비용의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21일자 당점거래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 이자가 입금이 됐어요.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에 돈 집어넣고요. 대변에 이자 수익 처리하시면 되겠죠. 22일날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서 배당금이 확정돼 가지고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와요. 150만원 배당금 수익이라고 합니다. 23일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대변에 현금 또는 출금전표 이자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30만원. 24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현금으로 한국방송공사에 기탁합니다. 출금전표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25일 지난 폭우로 피해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서 현금으로 지역신문사에 지급했습니다. 기부금이라고 합니다.